네, 반갑습니다. 9월 30일. 자, 연휴 동안에 펼쳐지는 테마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9월 30일, 그리고 10월 2일, 10월 4일에 걸쳐서, 세 번에 걸친 테마주 종목 진단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자사주 매입을 이야기한 종목, 현대모비스와 네페스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핫 이슈 특징조. 지금 보면 카카오게임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배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두 종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자사주 매입 종목들 먼저 볼 텐데요. 현대모비스 봐야 되겠죠? 네. 현대모비스, 일단 보게 되시면은요. 자사주를 2,200억 원 연내에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25억 원은 소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보통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호재예요. 왜냐면 자사주 매입은 일단 유통 물량을 줄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좀 되거든요. 물량 자체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2,200억이니까 제법 많은 편이죠. 오늘 그 거래량 29일날 거래량 같은 경우가 962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62억 원이었다면 이것 보다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 29일 하루 거래량보다도 더 한 2배, 3배, 3배까지 안 돼도요. 2배 반 정도 많은 상황이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그 중에서도 625억 원은 소각하겠다. 그러면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주주 가치가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각까지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이야기가 쌓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테고요. 주가 추세도 지금 현재 보면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죠.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점권, 이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최소 상단부까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서준다라면은 매수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갭으로 튀어서 많이 뛰게 된다라면 매수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23만원 아래쪽, 즉 22만 5천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또 업황적인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자사주 매입주가 있습니다. 바로 네페스인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에 소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까지 나오니까 더 좋은 얘기겠죠.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단기적 상승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나서 이격이 벌어졌죠.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이 따라오게 됐는데, 이 조정 국면 이후에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 이 가격대 인정받을 거야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퍼가 좀 높다는 부분이에요. 퍼가 102배죠. 이것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적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은 4분기가 돼야지만이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 흑자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좀 이익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초반에 좀 만들어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1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것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네페스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이 기업 자체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을 하게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업황적인 부분이 호조세를 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관련 부품, 전자 재료 이런 쪽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치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홍보 구간만 벗어나면 되는데요. 일단 자사주 매입이라는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 말고요. 3만원 근처, 3만500원 수준 이런 정도라면은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36,000원대에서 저항이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주가가 단기간에 팡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저항을 한 번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뚫어넘게 된다라면은 이 흐름을 이제 깨트리면서 상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나오려면 이 이평선을 데리고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번 자사주 취득 그 다음에 소각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는지는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서서히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년도부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 근처로 들어올 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핫 이슈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하락만 하다가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자, 일단은 지금 반등이 9%대 나와서 좋긴 좋아. 그래서 뭔가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무 보유 물량이 이제 또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이제 의무 보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또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풀려나오는 물량들이 있었고, 이번에 반등이 나가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리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다시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많이 올라온 상태고, 또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보호에서 물량이 풀리자마자 바로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보호에서 물량,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량 부담에 대한 것들을 어떤 정도로 해소를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국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실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손실을 좀 축소된 시점에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매수는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뭐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업황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장 초기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 여기에 대한 내용만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은 지금 현재 상황이 부담스럽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 이용해서 차익 실현 또는 물량 축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약간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61선까지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요, 변동성이 조금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61선까지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주가가 아래로 밀리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택트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 시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라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평선의 데드크로스는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 전략은요, 29만원과 28만 5천원이 최종적인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만 5천원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시고요.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이탈 시에는 바로 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시는 과정 속에서는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하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추세가 돌아선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지지선이 이탈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한 정리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배당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배당 관련주들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이번 연도에 배당을 5% 정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 넘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배당을 조금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치가 5%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당 배당금이 지금 1,000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400원의 현재 주가를 생각하게 된다라면 5%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지금 PBR이 0.19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아직은 애매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하향 패턴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주가가 뭐 저평가됐다 이런 말은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추세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그 포지션이 이제 그 저평가에 대한 과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밑에서부터 배당만 노리고 들어간다. 근데 5%만 가지고서 변동성을 가지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내려갈 때 5%만 내려가겠느냐, 이 부분도 의문점이죠. 그래서 배당 5%를 먹으려고 저가대에 있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아직 시간 좀 있잖아요.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통해서 한 23,000~24,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모여진다라면, 또는 추세가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라면 그때는 매수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배당 5%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에서 4%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배당률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큰 추세의 어떤 전환과 그 다음에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배당이고 뭐고 간에 뭐 5% 배당 받으려고 리스크를 싣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 그 포인트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세를 돌리게 된다라면 배당과 함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배당을 9조 원대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분기 배당을 계속 줬기 때문에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렇게 뭐 삼성전자는 그 믿고 가는 거잖아요. 믿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투자한다라기보다도 그냥 그 정도 배당 주면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9.4조 원, 9.5조 원 정도 배당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 배당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테고요. 추가적으로 또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 또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 57,000원대 또는 56,000원대만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 포인트에서 어떻게 돌아설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겠죠. 다만 장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배경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갖고 있다라면 계속 홀딩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수급 동향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뭐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조금 늘어질 수 있겠고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삼성전자만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한번 시세가 출발하면 정말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만원대 초반 또는 중반 정도까지 해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뭐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6만원대 보유하신 분들이더라도요. 지금 추세가 좀 돌아서는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5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 세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과 함께 시세 차익을 같이 챙길 수 있고 향후에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전하게 가져가시고요. 시간을 두고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6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30일 첫 번째 연휴 첫날 해드리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10월 2일 그리고 10월 4일 날 연속적으로 또 종목 진단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